네, 그럼 2부 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공공이 적인가, 사회적 연대 임금인가? 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별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2006년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보면 뒤쪽에 나오겠지만, 2006년도에 이제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걸 누가 이제 카페에다 올렸나 봐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막 국민연금 반대 NT 막 카페도 만들어지고 막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공공의 적인가라는 말까지 이렇게 박사님이 이렇게 쓰시면서 이 책을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하는 목적이 이제 이렇게 한번 스크린하고 내일 하우스 어셈블리에서 열띤 이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을 이제 내보자는 그런 것이죠. 참고로 이제 저는 이게 노후 보장 쪽, 소득 보장 쪽을 이제 맡았는데 지금 이게 오건호 박사님은 지금 보니까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재정 건전화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한 자료가 재정 건전화 쪽 자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그래도 이것들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박사님이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또 보면은 어, 국민연금 이제 그 위원회 있잖아요. 재정 추계하는 그 위원들 의견 들어보면은 완전히 부정적이고 정말 우리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망한다고 완전히 바닥 난다. 이제 근데 오건호 박사님 그게 아니라 결국 이제 이거는 공공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든 약속한 것은 국가가 이제 줘야 되는 것이고 세금으로 주든 어떻게 주든 그건 돼야 된다.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노후 보장적 좀 그런 성격을 주장하시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1장은 공적연금으로서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폐지론 그리고 기초연금 실시론 등에서 이제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공공의 적이라고 이제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사보험 논리 익숙한 우리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든지 많이 내든지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사회연대 급여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보험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거를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낸 만큼 받으면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보험적인 사고고 아직 공공보험 아니면 공공연금에 관한 그런 개념은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높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닌 사회복지의 기둥이고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소득 재분배와 또한 이렇게 힘든 노인분들을 돕는 그러한 것이 원래의 취지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버리는 것은 한국 사회의 재정개혁을 단념하는 것이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이 국민연금은 보니까 조세격이 또 헌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연금이 다뤄지면서 저출산도 연관돼 있고 고령화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본도 이제 그 국민연금 이제 개혁했다가 선거에서 참패했죠. 그리고 유럽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지금 다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는 우리 이렇게 공론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라도 국민연금 개혁하자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장의 취지다 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직장에서 뭐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국민연금 뭐 이게 다 못 받잖아요. 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왜 국민연금 매달 날라고 120 몇만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거 뭐 믿고 좀 살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러냐 좀 약간 의문이 많이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국민연금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민간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사회적 저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저축은 안 하지만 연금으로 저축을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천문학적으로 쌓여가는데 기금을 낸 서민은 빈곤에 시달린다면 이것은 공공의 적이다. 국민연금은 가구 단위 노인 부양을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부양으로 바꾸는 제도이다. 사회연대 노임금. 이제 그래서 바로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를 보살펴드리고 이제 고생하셨는데 이제 그 노후에 이제 수익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살펴드리고 이제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이거 전체 사회적으로 해서 사회가 함께 노인분들을 이제 섬겨드리고 이제 돌봐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안 모델로 이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2층 체계 이건 2006년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 기초연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기초연금 됐죠. 그게 상당히 지금 예측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추가 방안은 이제 모색을 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과 퇴직연금 추가시키는 거 이게 이제 큰 골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는 첫 번째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시장임금 마켓 웨이지가 있고 두 번째 국가나 공공 부분을 통해서 얻는 사회임금 소셜 웨이지가 있는데 시장임금은 등가교환 원리에 지배받고 사회임금은 부등가 교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의 계층화를 완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은 번 만큼 그냥 많이 번 만큼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근데 그렇게 보니까 폐단이 너무 많고 또한 못 번 사람은 노인들도 이렇게 너무 막 굶주리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정말 일 안 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들어지는. 근데 그들이 평생 이렇게 고생하고 온 그런 생애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회임금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도와드리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의 도입은 노후 보장의 기본 체계를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노후 보장 체계가 예전에 이제 가족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제 부담을 더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좀 더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는 또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리 받을 때는 또 돈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공적연금의 그런 도입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수면 연장으로 인한 노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연금의 시작은 1960년도 공무원연금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고 1963년 군인연금 그리고 1975년 사학연금이 발족하였고 이게 바로 특수직역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여 구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험료가 18%인가요? 18%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많이 받죠. 근데 공무원이 이제 한번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5%인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았죠. 뭐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학부 다닐 때 이제 헌법상에 하는 말은 늘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이나 어떤 임금은 보장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모든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됐고 국민연금은 당초 197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유류 파동으로 무기한 이제 연기되었다가 1988년도에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급여율이 이제 60% 소국가들은 보통 60%인데 그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은 44년, 일본은 31년 그렇게 소요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올리거나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입하자마자 70%딱 들어간 거죠. 근데 70% 이게 처음엔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런데 모든 제도의 도입에서 누가 처음에 보험료 많이 내고 하겠습니까? 처음엔 이제 적게 내고 그래 많이 주겠다 이야기한 거죠. 그렇지만 점점 되면 갈수록 이제 그 수급률은 낮추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올라가는 것이죠. 의료보험도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평적으로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사람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 삶을 부장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노령화 및 저출산이 도리어 공적연금,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악재가 된 현상을 알려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노인 연령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좀 그분들의 그러한 노후 보장적인 삶을 우리 잘 보장하자 그런 취지로서 만들었는데 도리어 이제는 이것이 노인들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밑에 새로운 세대가 인구 급감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은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좀 토의해볼 사항들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 대체율이 42.2%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이 31%라면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OECD 방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31%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이렇게 계산 방식이 조금 우리나라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계산 방식 달리하면 한 4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국민연금 2장은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쓰셨는데 국민연금의 뿌리로서 이제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은 수정 적립 방식 연금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공적 연금은 대부분 이제 부과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건강보험도 이제 부과 방식이지만은 기여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는 면에서 서구의 공적연금과 차이가 있으며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세대 간의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지 부과 방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그래서 적립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되 나중에는 점차 부과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은 확정급여인 연금제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무관하게 이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기금 운영 수익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펀드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한 900조 되는 그런 국민연금을 지금 잘 돌려가지고 그래서 많이 수익을 냈다. 그러면 더 많이 국민연금 주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율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900조 정도, 900조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리고 2041년까지는 1700조까지 가진 거죠. 그러다가 적자가 돌아서면서 2055년도에는 고갈된다. 이거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00조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SVB인가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러한 투자했다가 또 이제 날리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 기금운영 어떻게 할까? 이 박사님도 지금 이게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아니라 기금운영이 더 문제다라고 최근에 그 발표에서 이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거기 이제 발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면 확정 기여의 경우 기금 보험료율 경우 1988년 우리나라 보험료율의 경우에 3%로 시작해 5년 주기로 3%씩 인상돼 1998년에 9%가 되었는데 98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죠? 20년, 24년 지났죠. 똑같이 9%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연금의 경우에는 2005년에 9%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급여율은 초기 70%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6년 60% 인하, 2003년에 50% 추가 인하, 그리고 2008년인가요? 그래서 40%까지 인하된 것입니다. 20년이 된 연금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보고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40년은커녕 이게 다 받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2006년 당시에는 20년을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그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가맹 노령연금, 연금가입이 이제 10에서 19년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47.5%에서 1년간 5%씩 가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조기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조기 퇴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는 기본연금에서 마이너스 1년간 5%씩 감액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직자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자가 계속 소득 시 60세 50% 지급하는 것을 1년에 이제 10%씩 이제 상향해 주는 그런 제도를 또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두고 있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편 장애연금 기본연금액 은 1급 100%, 2급 80%, 3급 60% 이렇게 이제 장애연금이 되어 있고 유족연금은 배우자에서 자녀로 가서 60세 이상 부모에게 이제 가는 거고 반환 일시금은 요건 불비 시 공적연금 이전하거나 하면은 이민을 갈 경우에 그때 이제 일시로 이제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국민연금의 그러한 모든 재원은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 그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1소득자 1연금 제도이고 1인 1연금제는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1소득자 1연금 제도는 재정관리가 용이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의 문제가 그 당시엔 굉장히 이제 불거졌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들지 못하고 상황이 안 돼서 들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기초연금을 결국 도입한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 없애자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가입에서 심각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발생하는데 직장 소득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자,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모두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가게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모두 그때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근데 국민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로 이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국민연금이 이제 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사보험과 좀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즉 상위 소득자에 비해 하위 소득자의 급여율이 높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위 계층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계층별 급여율을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 뭐냐면은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결국 합치면은 둘 다 동일하다 그런 겁니다. 네네. 말이 되네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리고 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율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되거나 인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적으로는 OECD 국가의 대부분과는 달리 상박 하우의 국민연금 설계가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중으로 불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는데 결국은 보면은 직영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타나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위 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금으로 이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은 세금 혜택 못 받는 사람은 상위 30%, 거기는 직영연금도 아니고 기초연금도 아니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기초연금을 100%를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소득 대체를 높여가지고 그분들이 더욱더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던가 좀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의할 부분들은 사적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현 시스템에서 소득 재분배의 기능과 공평한 제도 운영의 조합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제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평하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입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있죠.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와 관련돼서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급여율 조정에 있지 않고 지금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형평성과 그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 우리 월급에 딱 찍히는 게 딱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보험료를 바로 우리가 연금 받는 건 40년, 30년 후인데 지금 당장에 지금 쓸 게 없는데 지금 보험료가 많이 이제 들어간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험료를 세금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세금은 착취 계급들이 민중의 고의를 짜내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으로 이제 인식돼서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다가 지금 재정까지 다 고갈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불신과 신뢰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서구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획기적인 사회복지 체험을 경험하면서 국가재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세금 고복지 체제를 인정하여 사회적 연대를 위한 지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좌파 또 정권도 들어온 그런 유럽 국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엄청 이제 혜택을 누린 거예요. 누려보니까 정말 이게 국민연금 많이 내고 하니까는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좀 많이 내도 괜찮다, 나중에 연금 주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바뀐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그렇다고 우리가 결국 좌파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는 이게 분명히 우리 정도를 지키고 우리가 지금 또 그런 분단 현실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또 자본주의와 또 시장주의가 지켜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좀 다른 길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액수보다는 형평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절대로 손을 보는 경우가 없고, 두 번째,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고, 3번, 본인 부담료의 수익비는 지역 가입자 3.5배, 사업장 4.8배로 사업장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역 가입자 형평성 문제 상쇄고, 이게 뭐냐면은 사업장은 회사가 반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본인이 낸 것만 생각하면은 본인이 낸 거에 4.8배를 결국 받기 때문에 지역연금자들은 돈을 다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는 건 3.8배, 3.5배 굉장히 높지만은 사업장에서 반
혜택 받아서 그래서 국민연금 결국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국민연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상세하고 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 4조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할 것을 이제 규정하였는데 최초 재정 계산이 실시된 연도는 2003년도이고 2003년도 재정 계산 결과 국민연금은 2036년도에 적자, 2047년도에는 재정국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쩌죠? 2041년도에 적자, 2055년도에 재정 고갈인 거죠. 이러한 결과는 2000년 65세 인구가 7%, 2018년에는 14% 고령사회, 2025년도에는 20% 초고령사회 육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 국민연금 시스템 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정은 고갈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고수익비가 기금 고갈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찍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수익비 자체가 1대1이 아니라 1대2, 1대3 이렇게 결국은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 국민연금 시스템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재정은 고갈되고 출산율 역시 설령 출산율에 제고되어서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고수익 수익자로 변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 TV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가 연금 지급액을 40% 깎아야 된다고 공약하였으나 이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용돈연금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임금 첫 해에 국민연금 금액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또 제출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급여율이 ILO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그렇게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급여율이 ILO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연금 금액이 적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국제 노동기구의 그러한 연금 수급률을,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우리가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받는 연금이 적으냐? 그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사각지대가 2006년도에 많이 있었죠. 그것들이 방치되는 한 우리는 계속 용돈연금론에 붙잡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적으로 경로연금이 노인 중 30%에게만 이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랬죠. 국민연금 기금 168조 원으로 62조를 벌였다. 2006년도에는 168조가 국민연금이었는데 62조를 벌었답니다. 지금 과연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8% 이제 80억 손해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두고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국민연금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근데 좀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투자해서 한 5천 명인가 된답니다. 그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최고 이제 하시는 분의 연봉은 한 5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900조를 돌리면서 이제 동일한 어떤 공무원 연금 체계에 따라서 이제 급여를 받고 이제 그렇게 수지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억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 강제 예탁 제도로 인한 이자 총액 2조 6천억 원 미세손해. 보통 몰랐는데 이제 공공자금이 예전에는 이제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국가 재정으로 쓸 수 있다,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국가 예산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져가서 썼는데 이자가 2조 6천억 발생했고 그걸 안 갚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 이제 발생한 이자는 국민연금도 부족한데 채워넣어야 되지 않을까. 채워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채워놨다면 채워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평적인 부분으로는 노령화 및 출산율 저하 같은 외부적인 요인의 이면에 수입비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지적했다. 결국은 수입비가 불균형한 것이 가장 이 제도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 좀 약간 희한적인 부분들을 좀 발견하였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의견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토의적인 부분으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소득 대체율보다 국민정서에 더 직접 와닿는 현실이라면 소득 대체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요율만 올리는 것이 적정한가?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소득 대체율을 그냥 고정하고 요율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장에 지금 받을 돈은 똑같은데 돈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는 어떤 논리를 떠나가지고 분명히 합의된 사항이라,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위해 가지고는 어떤 약간의 그런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된다. 그건 노후 보장도 좀 보장해주고, 그리고 재정 수지도 좀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도 조금 높이면서
보험료 좀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유도리 있게 가야지 되지. 그냥 출구는 막아놓고 그 보험료 올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좀 반발이 나올 거라 당연히 예상됩니다. 당시도 굉장히 반발이 나왔죠. 4장.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고쳐왔나를 빨리 이제 읽혀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민연금 개정은 2005년 유시민 장관 당시에 88년 당시 3%의 보험료율로 시작했지만 20% 이상의 보험료율에서만 가능한 급여율 70%를 보장했습니다. 98년도 정부는 급여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였고 국민연금 산식에서 균등 부분과 비례 부분의 비율을 다소 1대 0.75에서 1대1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 주기로 1년씩 낮추어 2033년은 65세가 되도록 하고 5년 주기로 국민연금 미래재정 추계를 법제화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단체 수를 전체 위원이 7인 총 15인 중에 이제 국민연금 실제로 든 사람을 7인 뭐 이런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부분들이 7인으로 하는 것에서 총 21인 중 12인으로 이제 개편해서 좀 더 그 가입자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03년도 재정 추계 결과 36년에는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47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2022년 추계에서는 41년 적자 그리고 55년 고갈 시점이죠. 지금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당시 정부는 이제 2006년도 정부는 위원회의 세 가지 안 중 급여율 50%, 보험료율 15.85% 인상을 채택하였다. 그러니까 2006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부는 소득 대체는 50%까지 낮추고 그리고 보험료는 15%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 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엄청 반발이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는 소득 대체 10% 인한 40% 됐죠. 소득 대체는 낮았어요. 근데 보험료는 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9%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험료 올리기가 힘든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농민, 여성단체까지 정부안을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비판 내용이었느냐. 첫 번째, 급여율 인하 시 공적 노후 보장 취지가 훼손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재정 추계를 불신한다. 세 번째,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현실을 묵과한다. 네 번째, 사각지대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화 논란 중이었던 2004년 5월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 8대 비밀을 발표했는데 어떤 거냐면 국가의 사망자 연금 착복한다. 그리고 사실상 유족연금 수급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급금 박탈을 숨긴 거짓 방송이 있었다. 그리고 보험료의 비형평성, 보험료의 체납 문제, 신용 불안제가 양상되고 국민연금은 강제 세금이다. 노후 대책 홍보에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이 카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불시에 기름 부음 격이 돼가지고 결국은 2004년도에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전국에 제안하였고 2006년도 2월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무원 연금도 함께 이제 특수지역연금으로 이제 개혁에 같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차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급여 발생 시 유족연금 20% 동시지급 그리고 유족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등 삭감 기준을 원 157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그리고 실업급여자도 연금 지급 그리고 주부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18개월 보험료 납부 인정 그리고 재혼시에도 여성의 분할연금 지속 지급 그리고 여섯 번째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도 연금 지급 인지시에 그리고 농업인 가입자의 지원을 2014년까지 지속도록 하는 그런 안 마련 그리고 2014년 한나라당 안을 보면 기초연금 도입 20% 급여율 20% 축소하자 그런 보험료 7% 하자 그런 안이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안은 급여율 50% 보험료율 15.9% 하자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 15% 그리고 상위 2에서 30%는 제외하자 그리고 급여율은 40% 그리고 유시민안 신개혁안은 급여율 40% 플러스 기초노령연금 5% 그리고 플러스 퇴직연금까지 하자 보험료율은 13%로 하자 아니 3중 구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평적인 부분으로는 당시 유시민 의원이 신개혁안에 따른 급여율 소득 대체율 40%가 당시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을 하였으나 현행 40%까지 하향되었으나 보험료율은 여전히 9%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험료율이 민생에 더 직접적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또한 토의할 내용으로 유시민 의원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기초연금이 현행 도입되었고 신개혁안의 40%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구조개혁, 퇴직연금 포함 가능성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첫 번째 국민연금 문제가 과잉 정치화된 것이 문제이며 국민연금 논란을 정치에 활용하지 말자는 탈정치화 그러한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미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이든 인재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06년 당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과도하게 주장했으나
지금 고갈은 재정 분석에서 상정되는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수정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재정 추계 결과 항상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5년 주기 조정 장치를 두고 있고, 또한 정부는 30년까지 보험료율이 15.9%로 인상되면 이후 보험료 조정료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은 2002년 당시 매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하는 것이 수정 적립 방식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입니다. 수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한 정부는 2008년 수급자 저항론을 유포하였으나 기존 수급자 연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급자들이 받았다는 건 보장된다는 것이죠. 또한 정부는 2008년 수급자 저항론을 유포하였으나 연금액 영향 없고, 한편 정부가 과거 정권의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시나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도입은 국민에 대한 기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2세대로 졸업을 들었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가는 제도 조정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순리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용돈연금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2차 미보전 문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는 2차 보전이 강제 규정이 아니며 기금의 예산 투입이 국가 재정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보전할 2조 6천억 원 미납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음. 그러니까 미납보험료 보험료 못 넣은 사람들은 정부가 줘야 될 2조 6천억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핵심적인 문제는 기금 고갈보다는 과대 기금이 더 큰 문제인데, 5년마다 재정 추계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재정 고갈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향후 30년 동안 기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정부의 개정안 2006년 당시에 따르면 2054년에 5,82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못 속의 고래와 같은데, 따라서 가입자들은 천문학적인 국민연금 기금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투자기금, SRI 등 중장기적 장기 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영국은 2000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시 사회환경윤리 세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고, 이처럼 연기금의 세 가지 운영 원칙,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 등을 조화시켜야 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기획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가입자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형 OECD 공적연금 지출이 GDP의 7.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은 70년이 되어 그 수준에 도달하고 합니다. 전반적인 사회계획에 따라 연금개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평적으로 2006년 당시 본서에서 급여율 15% 플러스 국민 연금 40% 안이 제시되었으며, 현행 기초 30만 원 플러스 국민 40% 운영됨에 따라서 2006년 기준 예측치가 다소 합치되었고, 토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40% 플러스 국민연금 기초연금 40% 플러스 국민연금 40% 유지 플러스 퇴직연금 일부 포함안의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연기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있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한 즐거운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장 소득 토론자로 좀 나서 주시거나 분들 간절히 필요한데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